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의 두 번째 시간 주제 18번째 사회계층구조와 사회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과 관련해가지고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계급이론, 계층이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 계층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층 구조의 의미,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사회 이동의 의미와 또 이거에 대한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수업 시간에 하는 표 분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불평등하게 분배된 사회 계층의 모습이 일정한 구조로 짜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의 상, 중, 하의 그런 비율에 따라서 계층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피라미드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예요. 요건 어떻게 생겼어요? 중층의 비율이 가장 작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입니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그리고 이거는 똥똥하죠. 타원형 계층 구조.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 중, 하 아래로 갈수록 계층의 구성 비율이 커지는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빵빵한 계층 구조인데, 얘들 기본적으로 중층의 비율이 많을수록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 상층이랑 하층의 비율보다 중층의 비율이 많을수록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에 유리한 계층 구조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층이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 안정도가 높고 사회 통합이 유리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가장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불안정한 건 그럼 뭐겠어? 중층의 비율이 가장 적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래시계형이 좀 불안정한 사회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또 모래시계형과 타원형은 정보화 사회, 세계화 사회가 될수록 좀 정보화 세계화가 될수록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비관적인 입장에서 예측하는 계층 구조예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무슨 비율이 가장 낮아? 여기 있네. 아무튼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구성되는 계층이다. 이런 거는 이제 중층이 적고 상하로 많이 나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불안정한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정보와 세계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예측하는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빵빵해져서 오히려 다이아몬드형보다 더 안정적인 계층 구조로 갈 것이다.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그쵸? 그래서 사회 안정을 싫어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이동 가능한지, 상에서 중으로 뭐 하층의 계층이 상층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따라 가지고 이동을 못해. 상층이면 계속 상층, 중층, 하층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폐쇄적이다 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부르고요.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부르고요. 이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상, 중, 하를 하에서 상으로 갈 수도 있고 중에서 하로 내려올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거를 개방적인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폐쇄적인 계층 구조와 개방적인 계층 구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동과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요. 이렇게 계층 구조가 왔다 갔다 변하는 걸 우리는 사회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 상중하, 여기 안에서 개인과 집단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이 바로 사회가 이동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달라. 그래서 보시면요. 이동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수직 이동이냐, 수평 이동이냐, 이렇게 부르죠. 수직 이동에는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계층의 위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변화다. 하강.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회사원이었어. 회사원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장, CEO가 됐어요. 이거는 계층 위치가 변하는 상승 이동, 수직 이동의 방향 중에서 상승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내가 정치인이었어. 정치인이었는데 내가 몰락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가 실패해서 부패,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어? 노숙자가 됐어. 이거는 하강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동, 하강이동, 수직이동.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이동은 계층의 변화가 없어. 같은 계층 내에서의 그냥 위치 변화예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원인데 영업부 직원이었다가 영업부 마케팅부로 옮겼어요. 이거는 그냥 그 계층 내에서 이동한 거죠. 영업부에서 마케팅부. 또는 그냥 내가 회사원이었는데 직업을 바꿔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됐어. 이것도 계층의 이동이라기보다는 그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동 방향에 따라 가지고 수직 이동이냐 수평 이동이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대 범위에 따라 가지고 세대 내 이동이냐 세대 간 이동이냐. 우리 세대라고 하는 건 한 인간의 일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층적인 위치 변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상관없이 나의 일생에서.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회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50대가 돼서 회장이 됐어. 이런 것도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지금 교사인데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교육감이 됐어요. 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것들도 세대 내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은 뭐냐면 이제 부모와 자녀를 비교하는 거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위치 변화. 그래서 내가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얘가 열심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성공한 CEO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비교해서 계층 이동이 있었다. 세대 간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요인이면 개인적인 이동, 이게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이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내가 사회 이동을 한 거면 구조적인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계층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 계속 똑같은 예시로 드는데 회사원이 사장이 된 걸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장이 된 거잖아. 이건 개인적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수직 이동으로 봤을 때는 상승 이동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다양하게 여기 이런 식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런 개인적인 이동.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이동은 뭐냐면 내가 사회 이동하려고 나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게 아니라 이런 혁명, 전쟁,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가 변했어. 그래서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위치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였는데 신분제가 폐지됐어. 신분제가 폐지된 이런 사회 변화 때문에 신분제가 폐지돼서 평민이 됐어. 상승 이동한 거지. 근데 이거는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동이라고 불러요. 또는 내가 구두 장인이야. 수제, 수공업을 하는.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에서 대규모로 이제 신발을 찍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수공업 구두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좀 생계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노숙자 생활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워서. 이런 이것도 나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변해서 이렇게 내가 계층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이동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끝이야. 그러면 출제활용 선택지를 분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화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그게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서 비관적으로 본다는 건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래시계형이 된다는 거죠. X. 구성원의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지?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로 나눴죠. 이거는 뭐야? 계층 구성의 비율에 따라서, 상중하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다이아몬드랑 피라미드형은. 그 다음에 3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전근대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난다. 전근대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5.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구성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쵸? 상에서 하로 내려갈수록 구성원의 비율이 더 커지는 계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이나 하층보다 중층의 비율이 높은 계층 구조다. 그쵸? 다이아몬드형은 상하보다 중층이 가장 빵빵한 계층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봐봐요. 산업사회, 복지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여기는 전근대 사회,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딱 고정이 아니라 이런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상중하의 계층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른 계층으로 상승 또는 하강할 기회가 극히 제한된 계층 구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 폐쇄적인 계층 구조죠.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므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맞는 설명이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보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래시계형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거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이동은 구조적인 이동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까 방금 했던 거. 계층이 대물림되는 거. 상에서 상, 중에서 중, 하에서 하. 이런 건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한다. 계층 대물림은 그렇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비교하는 거잖아. 세대 간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대 간 이동. 그 다음에 상, 중, 하의 비율이 같다면, 비율이 같다면 이는 완전히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얘들아, 상, 중, 하가 각각 똑같은 비율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등한 계층 구조야? 평등한 건 상중하까지 안 나뉘어야지. 그치? 그래서 X예요, X. 자, 그럼 이제 기출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며 A, C는 각각 상, 중, 하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래서 A, B, C가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힌트가 주어졌어.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조부모 세대가 지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래. 그리고 각 세대 인구는 동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B가 10%, 20%, 70%, C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B, 이게 A, 이게 C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상중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상층이고 A가 중층이고 C가 하층이 되는 거지. 그치? 중상하예요. 그럼 이게 똑같이 써주면 중상하. 여기도 중상하. 그럼 계층 구성 비율을 보면은 상층이 20, 중층이 50, 하층이 30이요. 중층이 가장 빵빵하지. 이거 어떤 계층 구조야? 그렇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여기는 상층이 30, 중층이 가장 적어. 그리고 하층이 커. 요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그림은 각국의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A씨는 역시 상, 중, 하 중 하나이고 A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 A에서 C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 B, C가 뭔지 살펴봐야 되는데 A에서 B로 가는 거는 상승 이동이고 A에서 C로 가는 거는 하강 이동이래요. 하강 이동. 뭘까요? 그러면 그치. 봐봐. 이렇게 생겨야지. A, B, C 이렇게 생겨야 A에서 B로 가는 게 상승 이동, A에서 C로 가는 게 하강 이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 중, 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 A가 중, B가 상, C가 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A, B, C 이렇게 헷갈리니까 써주면은
자, 중상하, 중상하, 중상하. 그럼 이제 구성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상이 30, 중이 20, 하가 50. 그럼 중이 가장 적으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상이 30, 중이 20, 하가 50. 이런 모래시계형 계층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상, 중, 하. 중중이 가장 빵빵하네. 그럼 30, 40, 30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